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알러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단어죠. 무언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들이 강아지들의 건강에도 이제 아주 밀접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알러지 증상이 심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부병, 귀병, 눈병 이런 부분들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 간지러움입니다.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긁고 핥고 빨고 물고 아이들이 정말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지러움 증상이거든요. 이 알러지 증상 때문에 생기는 간지러움,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 오늘은 이 알러지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대신 어려운 단어 혹은 어려운 지식들이 필요 없이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수 있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러지의 원인을 구분할 때 나누어지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음식, 접촉, 진드기,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과 접촉과 진드기,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진드기는 예방을 했고 접촉이 되는 알러지는 거의 없으며 음식은 거의 간식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진드기, 접촉, 음식 세 가지 요소가 알러지의 역치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언가가 축적되고 쌓여서 그것의 레벨을 넘어서면, 역치를 넘어서면 알러지가 발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두 번째 아이는 진드기는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처럼 동일하게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 레벨은 같고요. 접촉도 역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약간의 간식을 먹네요.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 레벨은 첫 번째 아이보다 조금 더 높게 됩니다. 하지만 알러지의 역치, 무언가가 알러지가 터질 것 같은 그 역치에 도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아이도 안전한 것이죠.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어떤 아이는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이는 참외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참외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떤 아이는 알러지가 생기고 어떤 아이는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아이는 진드기는 역시 예방을 해서 진드기에 의한 알러지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새로운 쿠션이랑 담요를 많이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알러지 레벨이 쑥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알러지는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진드기를 예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드기에 대한 이미 알러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약간의 접촉이 있었는데 간식이랑 고기를 다량 먹음으로 해서 결국 마지막 아이는 첫 번째 아이에 비해서 진드기도 예방하지 않고 접촉 알러지도 있고 간식이나 고기도 다량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 알러지의 역치를 넘어서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는 1, 2, 3번의 아이는 모두 진드기를 예방을 했고 4번의 아이는 진드기를 예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러지 레벨이 높았다. 한마디로 진드기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간식이라던가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알러지를 일으킬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접촉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접촉이 거의 없다, 새로운 쿠션이 있다, 그럼 새로운 쿠션은 다 알러지를 일으키냐, 이런 거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쿠션을 병원에 가져오셔도 그거 알러지 검사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진드기는 예방을 하면 99.9% 박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박멸할 수 있지만 접촉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레벨을 낮추려면 진드기 예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보면 진드기를 예방하지 않고 접촉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으면서 음식은 간식, 고기류, 사람 음식 굉장히 많이 먹는 알러지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접촉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침대인지 소파인지 담요인지 옷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댁에서 방어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음식도 아기가 너무 간식이나 고기를 좋아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진드기만 박멸을 해주어도 알러지의 역치보다 더 낮은 알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알러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알러지를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반대로 진드기는 예방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진드기 레벨이 있고 또 접촉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음식을 먹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가수분해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조절을 한다면 역시 또 알러지 반응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렇듯 우리 아이가 지금 음식, 접촉, 진드기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각 아이의 환경별로 그리고 특성별로 알러지에 대한 원인 제거를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알러지 방어 방법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릭.